여러분들은 이 세대들하고 이제 게임도 안 될 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러면 라떼 세대 해보란 말이야. 당장 하란 말이야. 야! 새로운 특강의 장으로 안내해 주실 이우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할 이야기는 세상이 워낙에 빠르게 돌아가고 이 달라진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스탠스를 정할 것인가, 또 괜찮다면 다른 세대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엔 우리가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를 30년 이렇게 카운트를 했죠.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세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 세대를 15년, 더 짧게 13.5년, 아주 짧게는 8년 정도로 카운트를 해요. 현장에 뭐 베이비붐 세대들과 X세대들, 그리고 이어서 진출한 M세대들과 Z세대들이 일명 세대 갈등 혹은 조직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나온 얘기가 MZ세대가 3요를 한대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러면 라떼 세대, 라떼는 말이야 하는 세대가 3야를 한다잖아요. 해보란 말이야. 당장 하란 말이야. 야! 이 얘기가 20세기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따로 MZ와 라떼를 구분해서 나온 이유는 뭐냐면 과거보다 훨씬 더 그 간극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극은 도대체 왜 생기는가? 또 이게 단순히 직장에서만 일이냐? 아닙니다. 집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 집안에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7세대가 같이 있습니다. 7세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제일 첫 번째, 한국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 이분들 우리가 산업화 세대라고 부르죠. 이분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경제적 토대는 없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뼈와 살과 청춘 갈아 넣어서 경부고속도로 쭉 깔고 호남철도 쭉 깔면서 시대의 벤처는 이분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제는 다들 사그러가는 세대들이라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의 공로는 기억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세대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입니다. 이 양반들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개척자고 도전가도, 그리고 이 양반들처럼 혁명가는 없었다. 이 베이비 부머들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머리 구조를 만들어냈고요. 거기에 나의 아파트 시대, 마이카 시대를 열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곡선을 쭉 상향으로 만들어낸 첫 번째 세대가 이 베이비 부머들이고, 이들은 더 이상 나를 뒷방노인으로 부르지 말아라. 나를 뭐라고 불러라? 액티브 시니어다. 이렇게 불러달라 이야기합니다. 1차 베이비 부머들은 이제 다 노인연애 세대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2차 베이비 부모들하고 동시에 이어서 나타난 X세대들이 이제 함께 또 일을 하는 그룹이기도 해요. 자, 그럼 X세대는 왜 X세대라고 불렸는가? 간단합니다.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X인 거예요. X세대부터는 문화적인 소화력이 좀 달라지고, 이때 88 올림픽이, 또 교복의 자유화가, 그리고 해외여행이 본격화가 됩니다. 윗세대가 만들어 놓은 머릿속의 혁명을 뚫고 드디어 해외와의 접점을 갖게 된 첫 번째 세대, 일명 글로벌 세대가 현현하면서 약간 방종에 가까운 이 자유로움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화도 더 크게 열어놓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드디어 MZ세대, MZ세대, 심지어 민지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문화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모들이 만들어낸 경제적 풍요를 딛고 대부분의 출생자들이 자기만의 독방을 갖게 된 첫 세대고요. 동시에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아 우린 이들 N4 세대라고 부르고, 동시에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집을 살 수 없는 첫 번째 세대, 앞 세대가 경험했던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던 성장 곡선의 첫 번째 꺾이는 선을 만든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 세대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 절망의 세대라고 불러요. 불안이란 단어가 원래 한 개인의 정서 상태나 혹은 한 개인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면, 이게 개인의 주제를 넘어서 한 세대가 이제 한국전 이후 집단이 하나의 감정을 경험하는 첫 번째 세대가 바로 이 M세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M세대들 다음 세대는 또 흥미진진합니다. Z세대죠. 여러분들은 이 세대들하고 이제 게임도 안 될 거예요. 도구를 다루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대를 만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왜냐? Z세대와 함께 일을 할 땐 여러분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냐?
이 Z세대를 심리학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통칭 일명 상실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일단 어린 시절 성장할 시기에 이제 세월호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해요. 집단의 추억을 갖지 못한 첫 번째 세대이고요. 두 번째, 조금 더 살아서 어깨 좀 펴볼까 했더니 바로 코로나가 터져요. 3년 반 완벽하게 마스크 쓰고 익명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대학 축제 한 번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일해볼까 하고 나왔더니 지금 경기가 이 모양인 겁니다. 2010년생부터 작년 2024년생까지 완벽히 여러분들하고는 종자가 다른 새로운 인류가 등장해요. 알파 세대라고. 독방에서 스마트폰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만의 유튜브 계정을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에요. 동시에 엄청난 속도의 능력을 엄청난 방식의 능력치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젊고 매체를 자유롭게 활용하죠. 처음에 키오스크 나왔을 때 그 앞에서 정말 제가 박사인데 키오스크 앞에서 이렇게 멈춰섰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조만간 바로 키오스크의 다른 버전 앞에 멈춰서게 될 겁니다. 이 아이들이 쓰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도무지 20세기 사람들이 21세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 조직의 문제 안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른 도구를 쓰면 다른 인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시 인류, 초기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 알잖아요. 그죠? 알파, 베타 애들이 여러분 보면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X니 뭐 베이비 부머니 산업화 세대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는 알고 살고 내가 누군지는 알고 죽어야죠. 나는 어떤 세대에 어떤 이름표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룹핑이 되어 있는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100+ 알파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또 다른 이름표를 계속 바꾸어가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름표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정체가 바뀌고 거기에 따른 나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함께 대화하고자 한다면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그들과 가장 수월한 방식으로 첫 번째 노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나 혼자 1세기를 살아가요. 나 혼자. 여러분들이 싫으나 좋으나 83세까지 일을 해야 되고요. 빨리 돌아가면 98세, 재수 없으면 134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MZ세대와 라떼 세대가 함께 조우할 수 있는 방법, 또 같은 팀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21세기 버전 속에 새로운 리더십을 발견할 것인가,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리더십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일명 카리스매틱 리더십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딱 갔더니 어떻게 이산이 아닌가벼.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1980년대 넘어서 90년대, 2000년대 가면서 일명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이 직원들 발을 씻겼어요. 섬김의 리더십, 손이 발이 되도록 너무 모범을 보이다가 리더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 다음 이어서 2000년 넘어오면서 드디어 우리가 많이 들었던 플랫폼 리더십이라는 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적과도 동침할 수 있어. 요 시스템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상 리더십이 다 증발을 해버렸어요. 그런 리더십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조직 내 소통과 또 조직 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은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과 그 기능들이 우리 집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보통 우리가 MZ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MZ의 핵심은 공정입니다. 공정. 일명 MZ의 6대 공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청, 두 번째 존중, 세 번째 행동주의, 네 번째 능력주의, 다섯 번째 보상, 여섯 번째 파트너십. 이를테면 제일 먼저 MZ가 말하는 공정의 첫 번째 경청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옛날에 경청하면 많이 들었던 거 있죠. 눈 바라보고 고개 끄덕이고 그랬구나. MZ는 뭐라 그러냐. 부장님 5분 얘기하셨어? It's my turn. 이제 제 차례잖아요. 당신이 한 표면 나도 한 표야. 나에게도 그 기회를 공정해 줘야지. You know what I'm say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존중은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70대하고 20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70대가 어이 청년, 어이 젊은이, 나 좀 도와줘. 20대가 싫어 늙은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반말이야? 나도 성인이고 당신도 성인이면 매너를 지켜야지. 왜 함부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거칠어 보이고 아주 발칙해 보이는 그 가운데 서로를 충분히 존중하자.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옛날엔 야 너 이렇게 하고 당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놔 알았지? 하고 본인 알아서 딴 데 가서 뭐 다른 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제가 공항에 가서 바이오를 모시고 올 테니까 그 사이 테이블 세팅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너의 역할 선명해, 나의 역할 선명해, 너의 책임도 선명해, 나의 책임도 선명해. 우리가 알고 있는 얼렁뚱땅이나 대충대충이나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선명한 걸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바로 능력주의죠. 능력주의라는 것의 핵심 뭐냐?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랬으면 어떻게? 페이백. 나한테 페이 해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게 뭐가 이상해? 업무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실수한 게 없으면 나에 대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지. 함께 실수, 곧 하나의 팀이 실수를 했다 그래서 나까지 피해를 입는 건 납득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양보하면서 서로 피해보지만 견딜 수 있었던 X세대, 베이비붐 세대들하고 굉장히 다른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는 반드시 공을 세운 자와 공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자를 구별해내고 여기에 대해서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박수치고 매번 만날 때마다 아우 그때 그거 너무 잘했어, 그때 그거 너무 좋았어, 그때 그거 정말 최고였어라고 심정적인 포만감이라도 전 제공해야 된다. 마지막 6번째에 있는 게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이라는 거 하는 건 우리가 너와 내가 함께 일한 파트너 아니죠. 당신도 한 표면 나도 한 표. 이게 파트너십인 거예요. 같이 일을 할 때 그렇게 경청도 파트너십이고 존중도 파트너십이고 잡 디스크립션 그 행동주의도 파트너십이고 더 나아가 뭐 능력주의 또 마지막에 있는 보상까지도 함께 일을 한다면 이걸 지켜야 파트너십이지. You know what I'm saying?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같이 일을 하고 또 세대 간에 또 집안에서도 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세계에 밀리고 꿀리고 쫄리지 않으려면 일명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든 인지를 총동원한 걸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얘기하죠. 메타인지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의미 있는 뭔가가 들어와야 우리 안이 brand new, 새로워지는 겁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여러분도 깨지 않는 그 시간을 만들고 무조건 서점이나 도서관 가시고 대단한 책 아니어도 돼. 베스트셀러인 거 아닌 거 다 상관, 장르도 무관해요. 완독 숙독 안 해도 돼요. 10페이지만 읽으시면 돼요. 거기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가지고 오세요. 이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2주일 되고 2주일이 한 달 되고 3개월만 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만의 심리적 소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의 확장성을 어떤 방식으로 우아하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관련된 어른의 독서를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 관찰력 늘리셔야 돼요. 내가 관찰력을 좀 늘리고 싶다 하잖아요. 그러면 훈련해야 되겠죠. 어떻게? 조직에서 매일 만나니까 한 사람만 잡아서 매일 변화를 읽어주세요. 매일 오늘은 빨간 옷, 오늘은 파란 넥타이, 오늘은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요는 뭐냐? 관찰은 보는 게 아니라 변화를 읽어내는 힘이에요. 이 능력 가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심장도 파고든단 말이에요. 노크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M세대는 절망의 세대라면서요. Z세대는 상실의 세대라며. 알파 아이들은 고독의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 이 psychological safety가 어떤 방식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인정 욕구를 읽어주고 고마움에 반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러 주제들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 저는 영웅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좌절로부터 다시금 일어나 본 적이 있다면 전 이 사람은 일상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고 또 괜찮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써주는 그 노력에 동참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저는 인생의 또 내 삶의 영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봄날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어디 봄날에만 꽃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꽃이 피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날마다 꽃이 피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TNG 할까요? 네, KTNG